자, 이제는 세 번째 시간, 형세론 중에 세 번째로 이제 공부할 게 세 번째로 득수법이다. 이제 이거 공부할 거야, 오늘은.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장풍 득수에 욕을 짰다고 욕을 짰다서 풍수라 했겠느냐 이거지. 물도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다. 물도. 산은 어쨌든 산 아니면 물이잖아요. 땅이라는 게. 소순가 아니면 꺼진 거니까. 예. 산은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요. 물은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예, 재물, 물 모이는 곳에 항상 재물이 있어 왔고. 예. 근데 이 물도 어떤 물이어야 돼요? 좋은 물이 있고 나쁜 물이 있다 했습니다. 자, 풍 하면 좋은 바람, 나쁜 바람이 있다 했죠? 물 그러면 좋은 물, 나쁜 물이 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자, 좋은 물, 나쁜 물. 이건 어떤 물이에요? 생활용수. 마시고 그 다음에 뭐 빨래하고 몇 감고 물이 유유하게 편안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물. 나쁜 물은 뭐예요? 홍수. 그 범람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당연히 오염된 물은 좋겠다, 안 좋겠다? 당연히 안 좋겠죠. 내려올 때마다 내 석회가 그냥 녹아가지고 뿌연 물이 내려온다. 그거 좋다, 안 좋다? 안 좋죠, 그죠? 내려오는데 냄새가 내 시큼하고 뭐 그냥 꾸리꾸리한 냄새가 난다. 그거 당연히 안 좋겠죠? 좀 이게 황화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솔직히 물에 대해서만도 20몇 가지의 물이 있어요. 물 종류에 좋고 나쁜 물이 풍수책을 읽어보면. 근데 우리나라 물은 워낙 좋기 때문에 웬만해서 안 따져도 된다. 진짜 지형이 나쁜 물이라서 마시지도 못하고 생활용소도 안 되는 물들, 이런 물들은 가려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물은 굳이 안 가려도 될 정도로 다 깨끗한 물이라서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된다. 전체 뭐라 하면 될까요? 그런 거. 그냥 오염수로 할게요. 예, 오염수 이런 거 나쁜 거죠. 보나만 하지 뭐, 볼 게 어딨니.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집을 다시 어떻게 해요? 이 말은 다시 뭐 어떻게? 우리 집을 부드럽게 지나가야지. 날카롭게 지나가면 안 되고 거칠게 지나가면 안 되고. 바람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바람 이야기할 때도 내가 이야기 했잖아. 자, 풍수 이야기할 때 여기까지 이야기 했어요? 여기까지는. 물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도 여기까지는 이야기했다. 아, 그거 말고 첫 시간 정도까지는 이야기했죠. 예. 자, 이랬을 때 또 공유수 중에서도 안쪽에 있는 거 좀 더 좋다 했고 직류수가 좀 더 나쁘다 했고. 자, 지금 요것만 갖고도 충분히 많은 물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집 앞에서 저번에 이야기했던 내용은 뺍니다. 예? 저번에 초반에 이야기했던 부분은 뺍니다. 자, 아파트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물이 이렇게 사이드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물 아주 괜찮아요. 사이드로 와야 돼요. 근데 사이드로. 이렇게 찔러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찔러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찔러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사이드에서 이러고 들어오는 거. 오죽하면 한자를 무슨 글자를 썼어요? 물을 얻는다 했잖아. 물을 얻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그러면 물을 얻는 방법은 오케이고 이거의 반대말은 뭐예요? 그게 실수단 말이야. 실수. 물을 잃어버리는 거는 이건 정말 나쁜 거다 이거지. 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부드럽게 들어오면 대길이 좋다. 근데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면은 조심스럽다. 앞에 다른 상가가 하나 이렇게 막아주고 있다면 대길이겠죠. 상가가, 낮은 상가가 있고요. 예? 3, 4층짜리가 있고 뒤에 10층짜리가 있다. 그러면 강한 살기는 이놈이 다 받고요. 좋은 교는 누가 받아요? 넘어서 받아요. 웃기는 게. 절대로 나쁜 거예요. 뭐요? 우리 집 앞을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 나쁘다 했습니다. 기억납니다, 성호 씨? 예. 우리 집 앞을 향해서 이러고 지나간 것만 해도 이건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근데 물에서는 조금 더, 이건 기본으로 삼고, 이거 기본에 물은 무엇까지도 좀 따지느냐면요. 우리 집 터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올 때, 우리 집에서 처음으로 물이 보이는 시작하는 지점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 예. 물이 시작되는 지점이 동서남북 중에 어딘지. 물이 우리 집에서 빠져나가서 안 보이는 지점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요 지점이 어딘지를 따져서 나침판 갖고 계산할 때 엄청 사용합니다, 물을. 여태까지 나침판을 별로 사용 좀 안 했는데 산을 볼 때 물은 어느 방향에서 물이 들어와서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지가 중요하다. 우리 집에서 기준입니다. 물론 우리 집에서 딱 고개를 돌려보니까 이쯤에서 물이 시작되더라. 고개를 돌려서 딱 어디 쪽에서 물이 끝나가는 게 이제 우리 집에서 안 보이더라. 요게 가급적이면 좋은 방향에서 좋은 방위에서 물이 들어오면 좋은 물이 들어온다 해석하고요. 우리 집에서 흘러나가서 빠져나가는 물은 입엔 깨끗한 게 들어와야 되고 항문은 뭘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거니까 나쁜 방향으로 빠져나가야지 좋은 물이다 해석을 해요. 요건 나쁜 방위여야 돼요. 이 물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깨끗한 쪽으로 좋은 방위 쪽으로 빠져나가면 뭘로 해석한다? 오바이트한 걸로 해석해요. 깨끗한 게 들어와서 왜 나쁜 방위가 돼요? 더러운 방위가 돼서 빠져나가야 돼요? 우리 동네에 있는 깨끗한 물이 들어와서 우리 동네에 있는 나쁜 오염된 것들을 다 쓸고 나가면 저절로 오염될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래서 나쁜 방위로 빠져나가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많이 활용을 해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좌향도 많이 잡아요. 이 건물을 어디로 향할 것인가 하는 건물의 방향도 물 갖고 많이 잡아낸다. 그때 또 물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 물이라고 하는 거는 평소 때 흐르는 물부터 시작을 해서 비가 왔을 때만 흐르고 비가 안 왔을 때는 안 흐르는 꼴짝이 있잖아요. 물 흐르는 데는 당연히 물이고요. 풍수에서. 비가 안 올 때는 말라서 안 흐르는 꼴짝이, 작은 꼴짝이들도 다 물로 봐요. 풍수에서는. 물로 봐야 산 기운이 갈라지는 걸 해석을 해내거든. 이쪽 산줄기 불룩한 게 내려오고 이쪽 산줄기 불룩한 게 내려오는데 중간에 물이 안 흐를 수 있단 말입니다. 이 계곡이. 쬐만한 계곡이. 그렇지만 이 물이 양쪽 산줄기를 가르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서
물이 안 흐르지만 요 작은 폭파인 것들도 물이 흐르는 걸로 해석을 해줘요. 자, 그 다음 기계수 측지하라 이야기는 됐고요. 기계수 측지하라. 뭔지 잘 모르죠. 기계수 측지하라 이러고 이야기하니까 오랜만에. 물의 본래의 목적. 물의 본래의 목적. 산줄기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앞에 물이 요렇게 막아서 어디로 흘러야 어딘가 상균이 모인다 했잖아요. 물 만나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산줄기를 더 이상 못 넘어가게끔 바리케이트 역할을 해주는 게 물이라 했다. 기억나죠? 요건 기본으로 딱 깔고 있어야 돼요. 그게 기계수측자라고 했다. 계수측지. 물을 경계로 곧 땅 기온이 스톱한다 이거지. 기계수측지하라. 근데 산줄기가 이제 뒷산이 있고요. 이쪽 산줄기가 이래 감아 돌고요. 이쪽 산줄기가 이래 감아 돌고요. 이쪽 산줄기가 이래 감아 돌고요. 이쪽 산줄기가 뭐 이래 감아 돌아서 그럼 몇 겹으로 된 거예요? 한 겹, 이쪽으로 한 겹, 두 겹, 이쪽으로 한 겹, 두 겹. 여기는 몇 겹? 네 겹. 야, 이제 장풍 대끼리 잘 된대죠. 물줄기가 모이더라도 어떻게 모여요? 이 물줄기가 또 모여서 이래 빠지고 또 이래 빠지니까 이 앞에 몇 겹으로 됐어요? 물도 네 겹이라 그래 되면 그럼 땅 기온이 뒷산이 좋기만 하면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물이 꽉 잡고 있다는 소리니까 여기에 모인 땅 기운은 한 겹보다는 두 겹이 훨씬 세고 두 겹보다 네 겹이 땅 기운을 모아주는 데는 훨씬 세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줄기가 앞에 여러 개가 있을 정도로 만들면 좋은데 이게 억지로 돼요. 그 터가 억지로 안 되지. 그래서 창덕궁에는 일부러 옛날에 물줄기가 청계천 내려가는 게 한 줄기였던 것들을 일부러 세 개까지 일부러 물을 만들어요. 창덕궁 앞에가 한 줄, 이 멀리 있는 청계천 흘러나가는 거 한 줄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 개천을 일부러 더 만들어요. 두 개를 더. 영조 때. 그래서 3차 수를 만들어요. 세 개로 겹겹이 쌓이게끔. 만든 거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만든 거 효과가 있다고 보니까 궁궐에서 그래 했죠. 우습게도 사도세자가 그때 죽죠. 그 억지로 만들어서 죽었을까? 안 그러면 운이 다 해서 죽었을까? 모르겠는데 풍수 입장에서는 그래 본다. 자, 이렇게 물은 항상 유유하게 흘러가야 되고 부드러우면서 힘은 있는데 부드러운 거 있잖아요. 딱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성상 있잖아. 부드럽고 강한 남자. 에? 매너 있으면서 무시하지 못할 만큼 위험 있게 산줄기든 부드럽고 강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예요? 부드럽다라고 하는 소리는 음의 힘이고요. 그죠? 그 다음 강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양의 성질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고 강한 남자 두 개 다가 있다는 소리는 이거 조화된 남자다 이 소리잖아. 그럼 산줄기도 부드럽고 강하면 좋고 물줄기도 부드럽고 강하면 좋은 물이다 이게. 그 두 개가 서로 어울려 있으면 따봉이다 이게. 네. 이렇게 하회마을 같은 경우에 뒷산이 화산이면서 어느 정도 높이가 있으면서도 산줄기가 부드럽게 힘차게 내려왔고 하회마을을 둘러싸는 낙동강물도 부드럽게 유유하게 힘차게 싹 아무 말 없이 돌아나가는 멋진 젠틀맨 같이 싹 굽이굽이 흘러가고 그럼 명당되잖아. 이렇게 조잡하면 안 돼. 우리가 보는 거랑 똑같아요. 사람 얼굴 보는 거랑 똑같아요.
미남처럼 생겼나 미녀처럼 생겼나, 조잡한 얼굴로 생겼나, 평범한 얼굴로 생겼나, 산을 봐도 땅을 봐도 그래 보면 된다. 근데 그거를 이제 풍수적인 스타일을 조금만 알면 이제 별탈 없이 이제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올라가요. 약간 내가 책을 좀 안 읽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지만 제 강의 6개월 이상 듣는 걸로 가지고 웬만한 짬밥한테 절대 안 밀린다. 그리고 좋은 책 한 두세 권 읽으면 이제 제가 다 강의 못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찌개다시들. 그것만 탁 섭취하고 나면요. 에이씨, 누가 뭐라 하기만 해봐라. 얼방 지키뿐다. 예.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거 항상 조심스럽게도 봐야 되지만 큰 영향도 우리에게 준다. 빠져나가는 실수가 되면 절대 안 된다. 물이 흘러내려가는 거. 일단 그것까지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제가 잠시 10분간 쉬었다가 또 진도를 나갈게요. 자, 사진 하나하나들 보면서 또 제가 이야기를 쭉 해드릴게요. 자, 하회마을입니다. 터가 넓은 터, 이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는 뭐예요? 요쪽 터는 요건 모래밭입니다. 이렇게 물이 돌면서 자꾸 요 라인은 유속이 늦어지고 이 겉에는 유속이 빨라지니까 여기 물이 쌓인 거고 모래가 쌓인 거고요. 요건 진짜 땅이 아니라 생땅이 아니라 요게 이제 생땅인데 이렇게 물이 180도 돌아서 가는 건 아주 좋은데 스페이스가 넓어야 돼요. 요게 스페이스가 좁게 이렇게 딱 돌아가는 게 청령포예요. 그럼 흉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유유하게 흘러가는 낙동강 물줄기를 환포한다 하고요. 우리 집 주위를 돌아갈 때도 이렇게 뺑 돌아가게 가깝게 돌아가면 안 돼요. 조금 넓게 싹 돌아가 이렇게 환포한다고 봐요. 최소한 몇십 메다 이상은 100m 정도는 돼야 돼요. 물 두 개가 폭이. 그러니까 정출맥이 내려올 정도 주변이 물길이 이렇게 계곡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정출맥이 내려오면 이 폭이 어느 정도 스페이스가 충분히 넓어야 돼요. 무덤이라면 조금 작아지고 양택이라면 좀 넓어지고 정출맥 내려오면 이쪽에 골짜기 이쪽에 골짜기일 거 아닙니까? 요 폭이 넓어야 돼요. 넓을수록 좋아요. 이해됩니까? 그래 이 정출맥이 힘있게 깔려서 들어오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요게 아주 그냥 째만한데 이렇게 송곳처럼 딱 날랐는데 요게 뺑 돌았다. 예? 뺑 돌았다. 요건 물이 땅을 가둔 거라고 해석해요. 이렇게 크게 돈 거 좋게 해석하면 환포. 예. 그 다음 요걸 뺑그랗게 딱 돌았다. 그럼 이건 수인이라 한다. 죄수 사람이 들어간 거 있잖아요. 예? 예, 죄수를 가둔 것과 같은 물이다 이거지. 술이. 이게 이제 그 하야마을이죠. 이게 뒤에 주산이고요. 제가 사진 찍은 쪽이 좌청룡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쪽이 요 산줄기가 이게 우백호로 싹 감싸고 이래 넓게 감싸고 있을 거라고. 그죠? 예. 요 꼭 이것도 배형국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배가판. 예, 이게 배 그 위에 소순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배가판 철판 위에. 그렇게 해서 앞에 또 둥그렇잖아요. 예, 꼭 배 같다 해서 저게 행주형이거든요. 아, 한 번도 홍수 난 적이 없죠. 예, 수량이 많으니까 강이 넓으니까. 그래서 저기에는 하회마을에는 아까 말했듯이 연못이 없습니다. 행주형이기 때문에. 물론 연꽃이
연꽃이 여기 떨어졌다. 연합부수형으로도 해석을 해요. 두 가지 형국이에요. 연합부수형이면 연못을 파는 게 좋고요. 행주형이면 연못을 파지 말아야 돼요. 상반됐어요. 두 개가. 그랬을 경우에 해되는 게 있다 하는데 굳이 팔 필요 있다 없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좋고 하나 나쁘다 하면 어느 걸 우리가 먼저 조심해야 돼요? 나쁜 걸 조심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예. 월 1,000만 원 벌면서 대꼬박꼬로 살래? 월 500만 원 벌면서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살래? 그럼 어느 거 택해요? 예? 평탄한 걸 택하겠죠. 그거 마찬가지로 저기서도 두 가지 형국이 있는데 하나는 우물 파야 된다. 연화도수형이다. 연화부수형이다. 하나는 우물 파지 말아야 된다. 행주형이다. 그러면 어느 걸 지켜야 돼요? 흉을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물 안 파는 거예요. 형국론이 전혀 다른 상황이 나와도 하나는 우물 파라, 하나는 우물 파지 말라는 논리가 났을 땐 나쁜 거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자, 여기는 충남 아산의 외암마을입니다. 예. 근데 제가 물을 안내도를 많이 찍는 이유가 물은 밑으로 다니잖아요. 산이 솟아있고. 그래서 산 사진은 찍기가 좋은데 물은 찍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안내도 사진을 할 수 없이 제가 활용을 합니다. 안 그러면 등고선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등고선을 보면 또 한눈에 안 들어오잖아. 그래서 이쪽에서 산줄기가 오는데 나중에 한번 아산의 외암마을 한번 가보세요. 꼭 외암마을. 거기도 아산 쪽에 충남 아산의 외암마을이라고 있어요. 꼭 뭐냐면 커다란 접시 엎어놓은 것 같은 솥단지가 아니고요. 접시 엎어놓은 것 같이 둥그스름한 터에 이제 집이 수십 채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얇게 언덕도 심하지 않으면서 둥그런 터 있잖아요. 솥단지 엎어놓은 것처럼, 접시 엎어놓은 것처럼 그런 터 위에 다다다다다다다 올라가 있고 물이 이러고 감싸서 돌아가요. 이렇게 물 감싸는 안쪽에, 바깥쪽이 아니고 안쪽에. 하천이 큰 것 같은데. 하천 어느 정도 좀 돼요. 예. 물이 안쪽으로 도는 게 더 낫다 그랬죠? 기억나죠? 예. 제가 그때 그 이야기 할 때 A 땅, B 땅, C 땅, D 땅 하면 어떤 땅이 좋은 땅이다? B씨 좋은 땅이라고 제가 초창기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다 지금 하회마을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저 땅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산줄기가 오면 물에 막혀서 이 안에 못 나가요. 여기에 산줄기가 쫙 오면 어떻게 돼요? 나눠진단 말이라. 맞잖아요. 이게 물이면 이거 땅이니까. 예? 이거는 오더라도 요 안에서 맴돌게 되는데 이거는 오면은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정출맥을 맺기가 안 쉽다는 거죠. 여기에서 좋은 정출맥을 메꾸려면 답은 하나뿐이죠. 산줄기가 오다가 요렇게 딱 장풍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예? 산줄기가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딱 정출맥 내려왔는데 여기서 딱 막고 있을 때 이런 경우나 좀 가능하지. 요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깎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때는 요 앞에 요게 바위 같은 게 딱 막고 있고 주변이 이렇게 장풍으로 딱 되어 있어야 돼. 요게 뭐라고요? 요게 진주라. 예. 요 케이스가 하회마을이라면 요 케이스가 진주라. 표충사인데,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물줄기만 보면은 이 표충사는 여기서 내려온 건지, 여기서 내려온 건지, 여기서 내려온 건지 이해 다 되죠? 어느 산줄기가 내려왔는지. 이게 다 꼴짝일 거 아니에요. 이거와 이거 사이에 꼴짝이 있을 거고, 이거와 이거 사이에 꼴짝이 있을 거니까 답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예.
문수봉에서 표충사 내렸는데 요렇게 돌아갈 때 이 집의 물줄기는요, 요 앞을 감싸고 돌아가는 요 물줄기가 좋아야 돼요. 네. 이 물줄기가 커버리면요, 이쪽 물줄기가 가깝게 있는 게 요 물줄기가 가깝게 있다면 요 물줄기가 크면 기운이 쓸려 내려가요. 이 물줄기가 좀 더 커야 여기에 들어오면서 재물을 주고 다음에 나쁜 방향으로 빠져나가는데, 이게 물줄기가 많이 크면 요게 샘물이고 이 물줄기가 쓸고 나가 버려요. 이 물줄기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절에 가면은 전부 다 이건 은혜사거든요. 은혜사 맞을 거예요. 책에 그래 써 있죠. 내 기억엔 은혜사거든. 이렇게 그 사찰들 가면 전부 다 이제 꼭 저렇게 다리 건너간다. 예. 그래서 저게 이제 풍수적으로 저 안에 들어가서 쉬어야 된다는 소리다. 땅 기운이 어디까지만 왔다? 요까지만 왔다. 요 건너편은 좋은 산줄기, 주산 산줄기가 아니라는 거다. 항상 머릿속에 개천 하나 차이에, 꼴짝이 하나 사이에. 저번에 이야기했던 거 다 기억납니까? 그때 이야기를 제가 했으므로 지금 이야기 안 하는 거거든요. 신도 빨리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태조 이성기능입니다. 예. 저 뒤에 봉분이 있죠. 사초지 있는 거 이제 조금씩 이해됐을 겁니다. 그러면 요 홍살문은 요 홍살문이라 하거든요. 예. 저 말도 웃긴다. 이래 쓰게 된 겁니다. 원래 이름이 뭐냐면, 한자로 다 쓰려면 화살전자를 써서 원래는 이래 읽어야 돼요. 여기 화살처럼 위에 뻑뻑뻑뻑 올라와 있다 해서 붉은색의 화살이다 해가지고 여기 한자로 쓰면 요래 다 써야 되는데, 이게 한글, 요거는 한자고 요건 한글이에요. 그래서 한자와 한글이 뒤섞이 갖고 홍살문이라고 한다. 홍살문. 우리말에 간혹가다 이렇게 쓰는 거 있거든요. 섞어서 쓰는 말들이 꽤 있어요. 뭐가 있을까? 지금 기억이 안 난다. 다음에 무슨 단어를 들었는데 그거 요렇게 이제 한자 반 한글 반 이래 갖고 쓰는 단어를 듣고 다음에 써먹어야지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유교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홍살문부터가 왕릉이에요. 본격적인 왕릉이에요. 유교 입장에서는. 근데 풍수 입장에서 뭐다? 이 다리를 건너야 이쪽 땅으로 진입한 거고, 이쪽 땅에 있으면 뭐다? 이 산줄기는 저어서 여기까지 안 온다는 거죠. 요 다리 건너가야 되는 기라. 그래서 요 물줄기가 참 이쁘게 잘 돌아가야 된다. 예? 물줄기가 앞을 잘 지나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거를 금천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금자는 어찌 쓰느냐? 비단금자에 띠대자 있죠. 띠대자. 허리띠대자. 예, 비단으로 허리띠를 두른 것처럼 부드럽게 잘 돌아가야 좋은 물이다 해서 금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는 다른 말로 함부로 이쪽으로는 넘어서는 안 된다 해서 금지할 금자를 써서 금천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그럼 주인 입장에서는, 저 터의 주인 입장에서는 함부로 주인 입장에서는 저 무덤 봉분 주인 입장에서는
물줄기가 비단처럼 잘 둘러싸져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바깥 입장에서는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그 개천을 경계구역으로 삼아서 이 안엔 함부로 들어오지 말아라 하는 뜻에서 금천이라고도 쓰기도 한다. 그래서 저 다리를 금천교 이제 다리교자를 써가지고 요래 해석하기도 하고 요래 해석하기도 한다. 왕릉들마다 저게 다 있습니다. 왕릉들마다. 저건 이성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효종릉인데 효종릉 거는 홍살문 안에 들어와 있어요. 홍살문 안에 물줄기가 딱 들어와 있어. 금천교가. 근데 이렇게 돌까지 쌓아놨을 정도니까 신경 썼다 안 썼다 물줄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여긴 육릉입니다. 육릉 사도세자릉입니다. 수원 화성에. 수원에 팔달산 말고 무슨 화산에 수원 화산에 요쪽에 사도세자릉이 있고 요쪽에 그 아들 정조릉이 같이 붙어 있어요. 육릉, 건릉 합해서 윤건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줄기가 꼭 앞에 흘러가는 것들을 상대로 딱 요래 놓기도 한다. 곤신지. 요거는 제가 볼 때는 곤신지라고 하는 말은 곤방향이나 신방향 쪽에 있는 연못이다 이래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곤이나 신이 여기 서남 쪽을 이야기하거든요. 예. 네, 여기 남양이면 요쪽이 곤신지 방향이다. 자, 여기 이제 광화문인데 경복궁이죠. 경복궁에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있다. 예. 물이 어디로 들어오느냐면 산줄기는 이래 들어오고요. 여기서부터 이 산 있는 데서부터 이래 들어와 갖고 들어오고요. 여기가 중심 건물이라 했죠. 그 다음 물줄기는 어디요? 요 물줄기가 돌아서 향원정 물 돌고 요쪽으로 오면서 또 경복궁에다가 물 대주고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또 이렇게 합류되거든요. 요 앞에 영재교로 들어와서 요래 이쪽 물이랑 합해서 또 빠져나가요. 자금성도 딱 요 모양입니다. 요렇게 와서 요래 빠져나가요. 자금성도 딱 그래 만들어놨어. 그래서 이해됩니까? 이제 물줄기 어떻게 돌아갔는지. 예. 우리 집 앞에 바리케이트로 물줄기 하나를 더 만들어 놓은 거. 예. 밑에 청계천 있지만 바리케이트 쳐서 자금성이든 여기든 한 겹 더 갖다 놨다. 자금성 거 보여드려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금성 해놓은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요거는 인공위성으로 찍은 거거든요. 이게 자금성이라. 제가 이 뒤에 이거 경산공원 만들어진 거 이야기 해줬죠. 예? 물줄기가 요서부터 요 안쪽으로 시작돼요. 이거 해자 말고 해자 안쪽으로 쫙 해갖고 요렇게 해서 요래 빠져나가거든요. 네, 어디 사진, 물줄기 사진이 있어요. 잠시만요. 안내도에 파란색 혹시 보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 파란색이요. 요 파란색이 안으로 일부러 만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불룩하게 해서 요 뒤로 통과해서 요래 빠져나가는 게 경복궁하고 똑같이 만들어놨어.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게 만들었죠. 그죠? 예. 그래서 서출 동류하는 물을 더 좋아했어요. 서쪽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나가는 물을 더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래 나가는 물보다 이쪽에서 이래 나가는 물을 좀 더 좋아했다. 예. 진서음이 써놓으니까 아시겠어요? 예, 대충 알겠죠? 예. 거기 태화전에 가면 이런 놈이 있거든요. 이건 그냥 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근정전 옆에 항아리 같은 거 물 담아 놓은 거 있고요. 자금성 태화전 앞에 이런 놈이 커다란 게 있어요. 물 담아 놓고. 이름을 뭐라 하게? 저 항아리 이름을. 야, 특이한 이름이죠. 드무. 이거 간혹가다 궁궐 주변에 보면 있어요. 근데 1번 목적은 뭐였느냐면 여기 지금 귀신상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귀신상 없거든요. 목조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불나지 말라고 하는 현실적인 방법도 있지만 원래의 목적은 뭐다? 예? 귀신들이 와서 이 건물을 해코지 하려 했는데 저게 뭐지? 하고 왔다가 지 얼굴을 보고 물에 비친 지 얼굴을 보고 놀래갖고 도망가라고. 예? 잡귀신 퇴치용입니다. 저게. 그래서 궁궐 옆에 반드시 저런 게 있으려면 뭐가 꼭 있어야 된다? 물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두 번째 용도가 화재 진압용이에요. 아니, 물이 없던데 가겠죠. 그죠? 예. 원래 물을 담아 놔야 돼요. 그래 잡상이 못 오는 거라. 이제 궁궐 가면 이제 저런 것도 눈에 빈대니까요. 궁궐의 태화전에 야, 지금 이게 어딜 나타내는지 알겠죠? 자금성에. 왜 표현이 이래? 지금 요 부분 보이세요? 요거 어떻게 만들어 놨나? 물줄기 요리 오는 거를 요래 돌려서 요렇게 다리를 5개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5개 중에. 가운데 누가 지나간다? 황제만 지나간다. 예, 나머지 이제 대신들이 요 물줄기가 요래 돼 있는 거라. 요게 디귿자가 오문이라고 써 있었던 거 있잖아요. 요게 오문이고 요쪽에 천안문이라. 천안문 통과해가 오문 통과해가 이 다리를 건너는 게 경복궁에 영재교 건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 태화문 태화제이라. 물줄기가 이래 돌아서 이쪽으로는. 이게 지금 다 뭐예요? 이게 해자라. 예, 물줄기 돌려놓은 거예요. 막상 갔다 오니까 이거 이래 돼 있는 거 기억납니까? 자금성 갔다 오신 분? 기억은 나겠는데. 날똥말똥하죠? 예. 요게 이제 알고 보니까 요래 된 물줄기를 요래 빠지는. 아이고, 참 집들도 많다, 그제? 바글바글해. 자.
자, 됐다. 어디까지 하다 말았노? 예. 그래서 물줄기가 우리도 똑같이 자금성이 먼저인지 우리가 먼저인지 모르겠다면 우리도 절대 짬밥 안 짰죠? 그죠? 예. 자금성보다 우리가 먼저 안 됐나? 잠시 헷갈리네. 어느 게 먼저인지. 그럼 우리 집 앞에 물줄기가 흘러가게 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전원주택을 지었다. 그럼 물줄기가 좋은 방향에서 나서 나쁜 방향으로 흘러나가게끔 물줄기 수로를 내는 건 나쁘지 않다 이거지. 임금도 그래 했으니까. 그렇지만 연못 만드는 건 다른 문제란 얘기예요. 예. 나중에 배우시고 나면 어느 쯤에서 물줄기를 내보내서 앞에 보이게 했다가 어느 쪽에서는 이제 담 밑에 구멍 만들어서 내보내야 되겠나. 담 밑에 어느 쪽으로 구멍 낼 거냐가 가려지잖아. 흘러나가게 하면. 근데 아까 그 외암마을 있지 않습니까? 예? 소뚜껑처럼 이렇게 아산 외암마을이요. 거기 보면요. 위에 물이 앞집 통과하고 앞집 통과하고 앞집 통과하면서 여러 집을 계속 마당을 통과하면서 밑으로 내려가요. 그게 다른 집하고 다른 민속마을하고 틀려요. 이 물줄기는 이쪽 집 이쪽 집 막 통과하면서 가고요. 이쪽 쪽으로 내려가는 물줄기는 또 이쪽 집으로 막 몇 집을 통과하면서 개천으로 빠져나가. 집에서 집으로 집에서 집으로 집에서 집으로. 근데 물이라는 게 물이 있으면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죠? 이 완전 거의 뭐예요? 이 생명이거든요. 예. 물이 없으면 바로 죽으니까. 오죽하면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할 때 이게 수고, 씨앗이. 이 수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그래도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강을 한 나라만 썼어요. 이해됩니까? 일본도 다 지그 나라만 쓰고 한국도 우리나라만 써서 강에 대해서. 그죠? 또 강이 국경선이고.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알프스에서 흘러나오는 게 오스트리아 지나고 그 다음에 독일 지나고 네덜란드 지나고 막 이래 지나니까 위에서 물 막아보면 어째요? 밑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쟁이 크게 나도 물 갖고는 장난을 안 치는 거예요. 밑에 민족을 완전히 열받게 만들어버리는 거거든. 위에서 딱 막아버리면. 다른 길로 물을 내버리는데 하면 밑에서는 굶어 죽어야 되니까 농경지서부터 싹 다 말라 죽이니까 물 갖고는 장난을 웬만해서는 안 쳐요. 근데 성질 들어본 군주가 나타나면 어째? 물 갖고 딱 장난치면 진짜 큰 싸움 나는 거예요. 이 물이 이 나라 지나고 이 나라 지나고 저 나라 지나면서 막 여러 나라를 거쳐서 지나가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큰 문제다. 이게. 나일강 같은 경우에도 나일강이 얼마나 길게 쫙 해가 카이로까지 가요. 위에서 막아버리면 수단에서 막아버리면 이집트는 망해버는데 그거는 장난 안 쳤지. 요거 한번 본 적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영재교를 지나가는데 꼭 이놈이 석수가 있더라. 석수를 보니까 뭐더라? 아이고, 석수. 뿔난 놈이 3개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풍수적으로 해석을 안 하죠. 풍수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건 아니지만, 공부해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제 가이드나 이런 사람이나 전문가가 향해 풍수 이야기를 건드리게 되면 자기 전문 분야가 일단 아니잖아. 근데 그 풍수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자기 전문 분야 아닌 분야가 막 질문이 오면 해줄 말이 없잖아. 바로 막힐 뿐이니까. 이제 저거 석수를 보고 저 풍수 인테리어 한 겁니다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TV 방송에도 저게 왜 나왔을까요? 이래서 이제 뭐 웃기는 이야기들만 하고 끝나는데 풍수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저 풍수 조형물이다. 예, 상징적인 해태같이 생긴 동물이에요. 예. 근데 네 마리 모양이 다 달라.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는 곳에 짐승 하나를 이렇게 돌로 만든 거를 갖다 놔도 역시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물이 빠져나가는 게 시원스럽게 빠져나가면 제가 안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옆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거고, 산과 산 사이에 슬며시 점점점 줄어들면서 물이 빠져나가는 게 보여야 되거든요. 좀 말이 어려운데, 우리 집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게요, 갈수록 이렇게 넓게 빠져나가게 보이면 안 된다 이거지. 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체에서 어떻게 표시했어요? 피와 같다 했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와서 모든 노폐물을 이끌고 빠져나갈 때 이게 이렇게 넓은 게 어디예요? 우리 인체로 따지면 항문이단 말이라. 항문이 이렇게 넓으면 죽은 거단 말이에요, 시체로. 그 항문은 꼭 닫혀져 있어야 된다는 비유를 들어서, 앞에서 큰 물줄기가 왔다 하더라도 나갈 때는 어떻게? 우리 집에서 보이는 느낌이 이렇게 사르르르 해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점점 좁아지면서 없어져야 된다 이거지. 이해됩니까? 요게 잘된 터가 풍수적으로도 안에 좋은 기운이 잘 모이는 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가는 게 이렇게 돼서 슉 하고 이렇게 빠져나가게 보이면 안 된다. 확실하게 이해되죠? 그랬을 때, 예. 그때 좁지는 않는데 그거는 시각적으로 좁으면 되는 거예요. 물이라는 게 내려오면 내려갈수록 넓어지게 돼 있잖아요. 네. 모든 물이. 그렇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 집에서 봤을 때 좁아져서 나가는 느낌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쪽에 앞산이 이만큼 나와 있고 뒷산이 이만큼 나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싹 보이는 것처럼. 근데 거기에다가 여기에 경복궁에서 뭘 갖다 놨어요? 석수를 갖다 놓은 거고요.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구밖에 이제 마을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계곡이 이 안에 마을이 있는데 요게 계곡 사이가 요게 마을 들어오는 진입로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그럼 물이 빠져나가는 거 함부로 빠져나가지 말라고 장승을 여기다가 박아 놓는단 말이에요. 안 그럼 돌무대기를 여기다 이렇게 박아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안에 있는 좋은 물줄기 함부로 빠져나가지 말고 밖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들 함부로 들어오지 말았고, 요런 것들을 풍수 인테리어 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집에서는 뭐예요? 대문이죠. 그래서 옛날에 대문에, 우리 옛날에 양옥집 같은 데 보면 아까 그 드무에 붙어 있는 그거는 아까는 전 도깨비상이지만 호랑이상을 이렇게 붙여놓기도 했잖아요. 좀 잘 사는 집들 보면 30년 전에 잘 사는 집들 보면 이제 호랑이들 이렇게 이제 사자상들 똑똑똑 두드리는 것들 이제 나무에다가 예. 그런 것들이 다 뭐다? 잡귀퇴 치용이라. 나쁜 기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대문 다 안 열죠. 옛날에 보면 대문 옆에 쪽문 만들어가지고 쪽문 열고 다녔잖아요. 대문 함부로 크게 안 연 거예요. 예. 그게 일종의 요거 관세라 하거든요. 관세. 풍수용어로는 꽉 조여져 있는 거를, 주된 기운이 왔다 갔다 꽉 조여 있는 거 요거 관세라고 하는데, 예. 요런 것들이 쪼아졌게끔 보여지면 더욱더 좋다. 그걸 한 번 더 브레이크로 한 번 더 눌러 놓은 게 장승 역할이고 석수 역할이다. 오늘 요까지 하죠. 직류수와 공류수. 됐다. 오늘 요까지 하자. 예.